미국이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이야기. 흑인 노예제와 자유라는 말의 민낯을 정면으로 파고든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쓴 사람이 미국 작가도 흑인 작가도 아닌 한국인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작품이 미국 문학 최고권위인 퓰리처상을 수상했다는 점입니다. 퓰리처상은 흔히 미국 기자들의 노벨상이라 불립니다. 그만큼 권위와 신뢰도가 높아 언론이나 문학계의 평가를 넘어 미국 사회가 무엇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석할지를 결정하는 기준에 가깝죠. 그래서 퓰리처 수상작이 발표되는 순간 그건 한 작품에 대한 찬사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가 스스로의 역사와 가치에 대해 공식적으로 내린 선언처럼 받아들여집니다. 그동안 한국인이 언론 부분에서 수상한 적은 몇 차례 있지만 퓰리처상의 도서 부문에서 수상한 것은 이 책이 처음이었는데요. 이후 해외 문학계에서 유독 자주 등장하는 한국 이름이 탄생했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과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리스트, 그리고 미국 문학 최고 권위의 무대까지 지금 미국에서 가장 뜨겁게 회자되는 작가 오이연입니다. 이 소설의 제목은 메스터 슬레이브, 허스번 와이프. 국내 출간명으로는 주인 노예 남편 아내입니다. 배경은 1848년 아직 노예제도가 살아있던 미국 남부에서 한 부부가 자유를 얻기 위해 자신들의 신분과 얼굴, 삶 전체를 걸고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합니다. 백인 주인의 피를 받은 아내는 장애가 있는 백인 신사로, 남편은 그를 모시는 노예로 위장한 채 노예 상인과 군인의 눈을 피해 미국 북부를 향합니다. 이 믿기 힘든 실화는 오이연 작가의 손을 거치며 한 편의 장대한 서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책은 출간과 동시에 해외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뉴욕타임스 올해의 책 10선, 타임, NPR, 뉴요커까지 미국을 대표하는 매체들이 앞다퉈 올해 최고의 책으로 선정했습니다. 퓰리처상 선정위원회는 이 작품에 대해 자유를 향한 기념비적 시도를 압축한 이야기이며 생명과 자유, 정의라는 미국의 핵심 원칙에 대해 답을 요구하는 작품이라고 평가합니다. 다시 말해 미국의 자유를 미국인보다 더 정면으로 묻는 작품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질문을 던진 사람이 한국인이었다는 사실이 지금 미국 사회를 가장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미국의 노예제도와 탈출, 그리고 자유라는 단어가 사람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했는지를 가장 거칠고 가장 솔직한 언어로 그려냅니다. 주제는 낯설지 않습니다. 미국 문학에서 수없이 반복되었고 수많은 미국 작가들이 도전해왔으며 미국 사회 안에서도 늘 뜨거운 논쟁의 한복판에 서 있었던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그 오래된 질문에 가장 설득력 있는 답을 내놓은 사람이 미국인이 아닌 한국인이었다는 점이 이 작품을 특별하게 만들고 있죠. 흥미로운 건 오이연 작가가 이 이야기를 노예 이야기가 아니라 정의 이야기라고 부른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부제를 미국의 사랑 이야기라고 붙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글을 쓰다 문득 사랑이라는 단어로는 이 감정을 다 담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죠. 그때 작가가 떠올린 단어는 정이었습니다. 사랑보다 더 복잡하고 사랑이라는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끈끈한 유대. 그래서 이 작품은 미국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의 정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 시선은 오이연 작가의 정체성에서 나옵니다. 한국인으로서 미국 사회의 중심과 주변을 동시에 경험한 사람이죠. 작가는 이 독특한 이치야말로 자신이 작가로 성장하는데 가장 큰 자산이었다고 말합니다. 한국 전래동화를 들으며 자라고 한국 노래를 부르며 성장한 경험은 이야기라는 책의 한 페이지에 고립된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있고 사람들 사이에 있고 우리 삶과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주 어린 시절부터 깨닫게 해주었다는 것이죠. 그 경험이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열린 자세로 받아들이고 다시 써내려가게 만든 힘이 되었습니다. 오이연 작가는 예일대학교에서 인문학을,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영문학 박사학위를 받은 학자이자 작가입니다. 여기에 더해 환기미술관과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을 설계한 세계적인 건축가 우규승 씨의 딸이라는 사실까지 알려지며 이 이야기는 또 한 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노예제와 자유를 다룬 이야기 속에 한국의 정의라는 개념이 스며들었을 때 그 서사는 완전히 다른 깊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미국의 역사이면서도 동시에 한국의 감각이 만든 이야기로 읽힙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한국인이었을까요? 전문가들은 이 소설이 강력했던 이유가 미국 내부의 언어가 아니라 밖에서 바라본 자유의 실체를 정확히 짚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식민과 분단, 전쟁과 독재를 거치며 자유를 가져보기도 빼앗겨보기도 했던 민족. 자유가 선언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그 대가가 얼마나 잔혹할 수 있는지를 몸으로 겪어온 시선이 이 이야기 속에 그대로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소설에는 동정도 면죄부도 없습니다. 자유라는 이름 아래 벌어진 폭력을 끝까지 직시합니다.
미국 독자들이 불편해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시사 교양 프로그램인 CBS 선데이 모닝에서 우일현 작가는 노예제도의 가장 잔혹한 현실부터 짚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과거 역사를 이렇게 차갑고 또 인간적으로 풀어낸 사람이 한국계 작가라는 점이 이 방송이 특히 화제가 된 이유였습니다. They were afraid to have children in slavery because their enslaver could reach down into the cradle that they had made for their child and take their child away. And there's nothing they could do in the slave system in order to stop that. So they were doing it in some ways for their children, even For posterity. and before they even had children. Yes. Congress had just passed the Fugitive Slave Act of 1850, which required the public to help capture enslaved people who escaped. But the abolitionist community in Boston wasn't having it. The slave hunters were harassed, both by rock-throwing crowds and the legal system. It's the first edition. I've never been allowed to touch it before. They wrote the story of their escape, as well as letters to supporters. NBC 시애틀 방송에서 우일현 작가는 이 이야기가 왜 지금까지 널리 알려지지 않았는지를 설명합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쉽게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를 한국계 작가가 차분하게 풀어내자 시청자들은 오히려 더 깊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I have to say first that actually their legacy has been preserved by descendants. There are people who know their story, but we don't know their story nationally in the same way. Right. And I think much of it is because we don't get a simple happy ending. This is not a story where they get to the north and then they're free and we can celebrate. No, they're constantly being pushed out and they actually have to escape America,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not just the South, in order to be free. Oh my goodness. It is sad when we look at history for what it is because not everything is a clean ending, right? I mean, Right. that's so much of what we want as humans is to make it that way, and that's not, and we do have to look at that. 필라델피아 강연에서 우일현 작가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과거는 이미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현재 속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이야기를 읽는 일은 단순한 역사 공부가 아니라 현재를 새롭게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 That past is in our present. It's in the landscape, it's in the architecture, Yes. it's in us. And I think we feel that presence when we go back to the stories. And I think the stories also, I hope that this will give a way of understanding our present in a new way. There are a lot of strange parallels. It's not just the landscape that carries the past in it. 미국이 오랫동안 불편해하며 외면해온 이야기를 미국 최고 권위의 상이 선택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K-팝과 영화가 문화의 흐름을 바꾸고 기술과 산업이 경쟁력을 증명해온 다음 이제 문학이 한국의 방식으로 세계의 한복판에 섰습니다. 오늘 소개한 이야기의 주인공 우일현 작가의 책 주인 노예 남편 아내였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유익하고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슈였습니다.